11번 가에 대한 역대 왕조의 대응으로 오는 것은 자, 함결도 도절제사 김종서. 자, 김종서, 최윤덕 하면은 세종 때 압록강과 두만강 유역에 압록강 쪽은 최윤덕, 두만강 쪽은 김종서 장군을 시켜서 사군과 육진을 개척을 했었죠. 바로 여진족, 여진족과 관련된 거예요. 자, 여기 보면 또 이제 윤간 나오죠. 윤간이 벼무반을 이제 그 편성을 해서 신기, 신부, 항마, 여진족을 몰아내고 동북 구성을 쌓았었죠. 자, 이 여진족에 대해서는 이제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조선을 예를 들자면은 이제 말을 잘 들으면은 이제 회유책으로서는 이제 교역을 허락을 하고 말을 안 들으면은 토벌을 하겠죠. 예. 자, 여기는 이제 주로 이제 토벌 쪽으로 나왔는데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이 4번이 되겠습니다. 조선 태종 때 경성과 경원에 무역소라는 걸 설치를 해서 회유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그 경성 경원역이 이제 그 두만강 유역 쪽의 국경 도시 지역이죠. 여진족이 이쪽에 사니까. 예. 자, 그러면은 나머지는 이제 그 어떤 저기 북방 민족과 또는 이제 외래 민족 관련된지 살펴보도록 하죠. 신라 문부왕 때 청방, 예, 청한다는 것이죠. 예, 인문이라는 사람을 김인문을. 자, 이 김인문 같은 경우에는 왕자죠. 자, 이 사람이 이제 당나라로 문무왕 때 이제 동생인데 이 사람이 이제 강금이 됐어요. 이거 인질 형식으로. 예, 그래서 석방을 요구한 것이죠. 왜냐하면 나당 전쟁 때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자, 이것을 요구한 사람은 외교 문서에 능했던 사람이 있죠. 바로 이제 강수란 사람이 있습니다. 육두품 출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거는 뭐 이제 뭐 당나라 중국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 자, 고려 우왕 때 나세 심덕부 등이 진포대처 바로 최무선이 화포를 이용해서 1380년 외선을 약 500여 척을 불살랐죠. 예. 이거는 이제 외구와 관련된 것이고요. 고려 창왕 때 박이를 파견하여 근거지가 바로 대마도 뜨시마섬인데 터벌한 거 역시 외에 가는 것입니다. 30년 후 1419년에는 조선 세종이 이종무를 시켜서 또 토벌 했었죠. 자, 광해군 때 기유약조를 이제 1609년에 체결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임진왜란으로 당연히 중단이 됐었겠죠. 국교도. 그렇지만 다시 국교도 원상 복구되고 기유약조를 통해서 다시 무역을 외관에 설치하고 하게 됩니다. 자, 이것도 역시 일본 외와 관련된 것이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2번 가국가의 경제상으로 오는 것은 자, 이것은 양산 통도사 국장생 석패입니다. 상서 호부의 승인으로 상서는 장관이죠. 고려가 이제 이성 육부 체제가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재정을 담당한 것이 바로 호부가 되죠. 그럼 뭐 고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예, 또 여기 보면은 또 국사나 왕사 제도를 두고서 불교를 창립했던 숭불국가 바로 고려가 되겠죠. 태조 이래로. 자, 고려의 경제 상황 꼭 나오는 문제예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고려의 무역 항구, 예성강 입구에 병란도가 있는데 뭐 중국뿐만 아니라 아랍의 상인까지도 왔다. 두 번째, 고려 숙종 때부터 여러 가지 화폐가 물론 뭐 고려 성종 때 건원중부를 시작을 했지만 화폐 발행을 많이 물어봅니다. 고려 숙종 때 뭐 삼한 통보니, 해동 통보니 또 많이 나오는 게 이제 활구라고 불리는 은병으로 만든 게 있죠. 또 이거라 세 가지. 그 다음에 도시의 그러한 상행인을 감독하는 기구 바로 경시서라는 걸 설치했다. 이 세 가지로 대표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정답은 쉽게 1번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삼한통보, 해동통보 등이 의천 등의 권위에서 주전동함이 설치되고 발행이 되었죠.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특산품으로 솔빈부의 말이 유명한 데는
그렇다면 광활한 뭐가 필요하겠죠? 광활한 땅. 그럼 뭐 고구려, 발해 이런 나라가 되겠죠? 이건 발해가 되겠습니다. 발해에 오경 15부가 있는데 설빈부 쪽은 말이 유명합니다. 만상, 의주상인이죠. 조선 후기에 사상, 민간 상인들이 발전을 했는데 그 중에서 만상은 대청명으로 부를 축적을 했다. 조선 후기가 되겠습니다. 시장을 감는 관청으로 동시전, 경시서가 아니라 동시전이 나오면 이건 신라죠. 신라 지증왕 때 있었던 일이고요. 광산을 전문적으로 경영하는 덕대가 등장했다. 이건 이제 조선 후기인데 광산은 돈이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자본 조달, 그다음에 또 이거를 실질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경영가, 그러니까 이제 자본과 경영이 이제 분리가 된 근대적인 시스템이죠. 그래서 물주에 해당하는 자본을 대주는 사람은 혈주라고 그러고요. 경영 전문가는 덕대라고 하죠. 이게 조선 후기 때 그러한 광산의 그러한 진행 방식이었습니다. 광산업의. 다음 13번 가국가의 문화유산으로 오른 거. 자,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 상감청자. 청자면 이제 고려 청자죠. 바로 고려의 문화유산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고려의 이 청자, 그 중에서 이 상감청자 같은 경우에는 그 은입사 기술이 있는데 이게 그 나전칠기 그 기술과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고려하면은 이제 나전칠기로 만든 그 경합 뭐 이런 거 상자, 그릇 이런 게 있는데 자, 그거 잘 모르더라도 자, 여기 니은 한번 보죠. 이거 뭐 무섭게 생긴 동물 모양의 그 석상이죠. 이게 바로 이제 이건 좀 잘 알으셔야 돼요. 무령왕릉 출토 이제 진묘수라는 석수가 있습니다. 무섭게 생긴 거는 이제 사악한 걸 막기 위한 것인데, 근데 왜 니은은 잘 모르더라도 이게 금관인데 금관에 보면은 이게 출자 모양 한자로 올 때 출자 모양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이제 신라의 금관이 이런 특징이 있죠. 그래서 뭐 이게 이제 황람대총, 그다음에 금관총, 금령총 이런 것 등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황람대총으로 보여집니다. 시험 자료로 이제 많이 나오는 그런 사진이죠. 자, 나머지 보면은 이제 이제 나전칠기로 만든 합 상자죠. 이게 고려 시대 하면 이런 기술이 많이 발달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리을은 이제 수월 관음도인데 고려 말에 보면은 이제 수월 관음도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사람이 있는데 이건 뭐 저도 자세하게 잘 모르겠어요. 그냥 수월 관음도 이제 뭐라고 그러죠? 나무 이런 거하고 이제 달 이런 게 보이고 이제 관음보살이 관음도 있고 뭐 양류관음도 뭐 이런 거 해허의 양류관음도 등등등등 이런 관음도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고려 불교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뭐 정확하게 잘 모르더라도 니은 니을이 확실하게 각각 무령왕릉이니까 백제 이건 신라 니은 니을은 아니니까 정답은 기역 니은이 되겠는데 고려의 상감청자 기술이 나전칠기 기술에서 나왔다는 거, 그리고 고려 말에 이런 수월관음도 이런 게 유행해났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4번 가식이 있던 사실을 옳은 것은 누가 거란 진판에 가서 단판을 벌이겠는가? 서희가 폐하에 분부를 하겠습니다. 자, 고려와 거란과의 그런 항쟁과 관련되어 있는 건 문제죠. 자, 그래서 1차 때 993년 고려 성종 때 이제 쳐들어왔는데 이때 서희의 외교를 통해서 오히려 강동 육주를 확보하게 되었죠. 그 다음에 2차는 이제 1차 같은 경우는 이제 송을 공격하기 위해서 먼저 배후진 고려를 연대하지 못하러 겁을 줬다면 2차는
겁을 주게 되죠. 그러니까 그 내정을 이제 꼬투리 잡는데 당시 고려에 보면 이제 강조의 정변이 있습니다. 예. 이 사람이 이제 그 목정을 폐위하고 현정을 내세우게 되었는데 여기 현정 나오죠. 자, 이때 강조가 출전했지만 잡히게 되고 결국 처형당하고요. 여기 나온 것처럼 양규라는 사람이 2차 진입 때 크게 활약을 하게 됩니다. 7번 싸워서 7번 다 이기고 결국 포로를 엄청난 많은 포로를 다시 회복시키고 본인은 전사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2010년이 되겠고요. 강조의 정변은 한 해 전이죠. 그럼 여기 사이에 쓴 사실은 뭐 강조의 정변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묘총이 서경천도 평양으로 옮기는 것이죠. 북진정책 추구 칭제 권한을 위해서. 근데 실패하자 난을 일으킨 게 묘총의 난이 고려 인종 때인 1135년 이자겸이 척준경에 추주됐다. 원래 척준경이 이자겸께 난을 일으켰죠. 그것이 고려 인종 때인데 좀 전이죠. 예. 그 다음에 김윤호가 천인석에서 살리타를 사살했다. 다인철수에서 충주에서 주민들이 충주에서 항전하였다. 자, 이게 다 그 살리타 몽골 장수 다 이런 게 그 몽골족과의 그런 싸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인성 전투 같은 경우는 이제 2차 진입된 1232년이고요. 다인철수는 이제 그 몽골의 이제 6차 침입이 이제 1253년인가 54년 뭐 요때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시점 6차 침입 때 있었던 그런 사실입니다. 여기 보면은 처인 여기 이제 부곡이 되고 다인철소 충주 쪽인데 향 부곡소 원래 이거 천대받는 지역인데 여기서 이제 큰 공을 세우니까 일반 군현으로 승격이 되는 그런 감격도 맛보게 되겠죠. 예. 아무튼 이게 그 몽골의 침략은 이제 고려 고종 때죠. 훨씬 더 뒤죠. 세기가 다르죠. 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5번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의 사회 모습을 보는 것은 제국대장 공주가 일찍이 인사 어쩌고 저쩌는데 이거 벌써 그 원나라 공주라는 걸 알 수 있고 쉽게 원간섭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 자, 원간섭기는 이제 그 개경을 한도한 1270년부터 공민왕이 집권해서 반원 자주 정책을 펼치게 되죠. 즉기 전인 1451년 요 사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당연히 이제 원이 간섭을 하니까 원의 그러한 풍속 이런 게 들어오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3번 지배층을 중심으로 변발 이른바 그 뭐 황비용벌이죠. 예. 호복 오랑캐 복장 이런 것 등이 유행을 했죠.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원종과 애노가 진성여왕 때 수치 이중 수치 호족들한테 끼고 중앙정부에 뚫리고 이러다 보니까 폭발하게 되죠. 진성여왕 때인 889년에 이제 봉기를 하게 되죠. 그다음에 대각국사 의천이 해동 천트종을 개창하였다. 자, 의천은 문종의 아들이죠. 이 사람의 생물년이 1050년에서 1101년이니까 시기가 다르죠. 기근을 대비해서 구랑 차료가 조선 명종 때 간행이 되었습니다. 1554년 명종 9년 국난 극복을 기원하며 토조 대장경이 조판되기 시작했다. 고려 현종 때 아까 그 2차 침입이 있었죠. 예. 그때부터 이제 간행을 편찬을 시작을 해서 이제 그 한참 뒤에까지 이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약 70여 년간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6번 다음 사건의 배경으로 가장출한 것은 조위총이 조위총이 난 무신정변 때 있었던 일이죠. 자, 1170년 차별받던 무신들이 상장군 정중부, 그 다음에 중견장군 이방 등이 중심이 돼서 정변을 일으키고 정권을 장악하죠. 의종을 몰아내고 명종을 내세우게 되죠. 그러자 이 무신 세력이 도전하는 문신 계열의 그러한
반란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동북면 병마사 김보당이 먼저 난을 일으켰다 실패하고요. 조이총이 또 서경유수, 예. 조이총의 그 난 같은 경우에는 또 이지영민들이 서경 천도 이후에 이제 차별을 받게 됩니다. 중앙정부에게 찍힌 것이죠. 오랫동안 항전을 했었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가능한 것은 무신들이 정권을 잡기 때문에 근본적인 하극상 풍조라든지 이런 것 등이 한몫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정중부, 이의방 등이 정변을 일으켰다. 예,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노비 만적이 반란을 도모했다. 이것도 연도를 외워야 되죠. 농민 천민 반란이 많이 있게 되죠. 무신정변 때. 태충원의 산업이가 되는 것이죠. 노비 만적 1198년 꼭 알아두시고요. 신돈이 전민변정동함의 판사가 되어서 공민왕 때죠. 공민왕의 정책은 반원자주 정책도 있지만 반권문세족 정책, 권문세족이 토지를 뺏고 농민들을 노비화시키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서 전 토지와 백성의 문제를 해결하는 판사가 돼서 개혁을 하는 거 공민왕 때죠. 그 다음에 망이 망소위 등이 명학소에서 봉기했다. 자, 이거 아주 좀 조심해야 돼요. 조의총회난이 끝난 이제 굉장히 오래 갔었죠. 1174년 시작을 해서 한 몇 년 더 갔어요. 이건 이제 봉기 시점이죠. 군사를 돌렸다고 그렇게 됐으니까. 자, 명학소의 난은 이제 1176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배경이 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하나 물어보는 것은 무신들이 정권을 장악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무신 세력들이 집결해서 난을 일으킨 것이죠. 농민 천민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근데 물론 조의총회난은 당시 차별받는 농민들도 같이 참여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최충원이 교종도감을 설치하여 국정을 총괄했다. 자신을 이제 권력을 독재하니까 이제 막 최충원을 제거하려는 세력들도 있게 되죠. 그걸 색출한다고 해서 교종도감을 설치해서 막강한 공포 정치 권력을 휘두르게 되죠. 이게 이제 1209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이제 무신정변하고 관련된 선지도 있긴 하지만 근본적인 배경은 바로 무신들이 정변을 일으킨 그러한 국가 기강이 흔들린 문제. 그래서 이 김보당 이런 사람들은 조이총 이런 사람들은 다시 의종을 복위시키려고 노력을 했던 것이죠. 예. 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7번 가군사 조직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은 처음에는 최후가 나라의 도적이 많음을 그래서 용사를 뽑았는데 밤에 지킨다 해서 야별 최대시켰어요. 근데 이게 인원이 더 늘어나니까 좌우별초로 나누고 자 그다음에 몽골 합쳐서 돌아온 자다 신의군 이 셋을 합쳐서 좌우별초와 신의군 바로 3별초가 되겠죠. 예. 자, 3별초 나오기 뻔하죠. 항몽투쟁에 앞섰고요. 또 하나는 무신 정권과 사병 집단이니까 무신 정권 집권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집단이죠. 근데 이 무신 정권이 다 무너지고 개경으로 환도한다고 하자 강화천도를 했었잖아요. 최후 정권 이후로 여기에 당연히 반대를 했겠죠. 그래서 항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처음 강화도에서 진도, 제주도로 옮겨가면서 해서 1270년에서 1273년까지 처음에는 배중선이 진도에서 그 다음에 배중선이 죽자 김통중이 제주 항파두리에서 항전을 했었죠. 유사시에 향토 방위를 담당하는 예비군이었다. 자, 조선 고려 시대는 예비군과 관련된 그런 건 없고요. 조선 시대 보면은 이제 온갖 친분층을 망라한 예비군 성격이 이제 잡색군이라는 게 있었고요. 조선 후기에 가면은 이제 소고군 같은 경우에 양반에서 노비까지 다 편성이 됐었죠. 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8번 밑줄은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자, 그림은 고려말 삼은 중에 한 사람인 모근이다. 자, 고려의 삼은 은거한다는 소리죠. 포은 정몽주 고려의 충신이죠. 그 다음에 목은 이색 그 다음에 야은
길자가 있습니다. 길자가 제일 후배고요. 이색이 여기서 가장 선배예요. 자, 이색 이 사람은 이제 고려의 원에 합격했다. 이 사람은 성리학자예요. 그래서 고려의 그 성리학 계보를 보면요. 안양이 처음 이제 그 성리학을 도입을 했고요. 근데 이것을 본격적으로 사상적으로 연구한 사람은 백이정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예. 제가 이제 백시 중에서 남포백시인데 그 남포백시의 어떤 뭐 사실상 뭐 시조라고 볼 수 있죠. 전설적인 이 백이정이라는 사람이 이 성리학을 크게 연구를 해서 백이정에서 유명한 이제 이재현이 있죠. 예. 이재현의 제자가 바로 다시 또 이색이 되겠고요. 이색이 자 고려 말 공멸왕이 반원자재 정책을 펼치면서 성균관을 이제 재건하면서 원래 고려의 국자감은 유학도 배우고 기술학도 배웠어요. 근데 공민왕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걸 없애고 순수 유학 공부 교육기관으로 편성을 하게 되고요. 이색을 여기 나온 것처럼 여기 선지 나온 것처럼 성균관의 최고 침전을 대사성이라고 하는데 여기다가 교수진으로 자신의 제자들인 그 정몽주 이런 사람들을 이제 천거해서 강의시켰습니다. 그래서 정몽주가 굉장히 강의를 잘해서 동방이학의 원조다. 그래서 아이러니컬하게도 고려 충신인데 조선시대 때 사림들의 당연히 그 표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나온 이색이 여기 그 길자가 있죠. 길자가 이제 조선에 이제 그 합류하지를 않아요. 낙향을 해서 오늘날 그 구미 선산 쪽으로 와서 여기서 이제 그 가르쳤는데 이게 뭐 이제 김숙자로 시작을 해서 뭐 쭉 이어져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김종직 김숙자 애들이 김종직이죠. 예, 뭐 무호사 나오는 것처럼 영람사림의 어떤 계보가 또 형성이 됩니다.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여공패설과 역사서 살약이라는 걸 저술한 사람은 여기 나온 것처럼 이재현. 예. 또 이재현은 이제 저거로도 유명하죠. 충선왕 때 원해 수도에서 북경에서 그 왕이 그 도서관 하나 만들게 되죠. 예. 갑자기 제가 생각이 안 나네요. 그 도서관 이름이. 그래서 거기서 이제 원예 학자 조맹부 등을 이제 교육시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왕명에 의해 삼국사기를 편찬한 사람. 이거는 이제 김부식이 되겠죠. 개경파의 우두머리. 문헌공도를 비롯하여 유학교에 힘써서 사학을 크게 진행시킨 사람. 회동공자 최충이 되겠죠. 만권당이네요. 예, 만권당. 예. 예, 이재현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 만권당도 좀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불교 계획을 주장하여 수선사 결사,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포용한 사람, 바로 보주국사 진울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19번 가왕의 제의식했던 사실을 옳은 것은 자 청계천이 봉건이 되는데 광통교에 자 능에 있었던 성물이 있는데 능에 있을 것이 왜 다리에 쓰였느냐 두 차례 왕자의 난으로 즉위한 사람이 바로 이방원 태종 이방원이죠. 네, 1400년에서 1418년 있었는데 여기 신덕왕후가 바로 그 1차가 이제 방석의 난이죠. 세자였던 이 신덕왕후 소생이죠. 강씨에 이걸 이장을 하고 아주 그때 이제 그 능이 있던 그 석조물을 여기다 이용한 것이죠. 자, 문제는 여기서는 이제 태종의 업적을 묻는 것인데 태종 하면은 왕권 강화 정책으로 유명하죠.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온 것이 육조 직계제. 의정부를 건너뛰고 왕의 명령이 이제 육조로 바로 전달이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여기 선지를 보니까 그러한 태종의 일반적인 정책적인 그러한 업적이 아니라 문화적인 업적을 찾는 것인데 그래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요거하고 이제 많이 나온 것이 이제 뭐 호패법을 실시를 했다든지 사병 폐지 뭐 이런 거 신문고 설치 이런 거 많이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문화 관련돼서는 딱 두 개만 알면 돼요. 첫 번째는 개미자, 이제 주자소, 금속활자 관련된 기구, 주자소 설치하고 개미자를 만들었다. 만약에 가민자 그러면은 그 아들 세종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도가 하나 있어요.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세계 지도, 바로 혼일, 강리, 역대 국도 지도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개미자, 혼일, 강리, 역대 국도 지도.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나머지 보죠. 최무선의 건의로 화통도감이 고려 말 우왕이 있죠. 우왕 때인 1377년에 설치가 되고 진포대첩이 영위되었죠. 조선의 법전인 경국대전 완성, 세조 때 시작해서 조선 성종 때 완성이 되었죠. 1485년에 반포하게 되죠. 국방 문제를 논의하게 하는 비변사가 중종 때 그 삼포회란이 있죠. 1510년 이걸 계기로 해서 지변사 재상회의 통해서 변경에 밝은 그러한 재상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 것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한양을 기준으로 하는 역법서, 즉 중국뿐만 아니라 아라비아 회해력까지도 다 참고를 해서 만들었는데, 자주적 역법, 자주적이라는 문화유산, 이게 세종과 다 관련돼 있죠. 세종 때 칠정산이 만들어졌죠. 우리 조선 한양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요. 갑인자도 좀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금속활자, 세종은 갑인자, 태종은 개미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0번, 밑줄 그은 이 기구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은, 이 책은 1870년 현진의 은대조례입니다. 서문에서 흥선되는 은대라고 불리는 이 기구의 업무 처리 규정을 입문하겠는데, 앞으로 승지와 관련된 거, 왕명 출납기구인 승정원이 되겠죠. 이쪽에 왕의 비서실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조선은 의정부와 육조가 근간이 된 다음에 이제 중요한 기구가 3사 언론기구, 절대 권력 비판한 거죠.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이 있고요. 자, 왕권을 뒷받침하는 기구가 또 두 개가 있어요. 여기 나온 것처럼 비서실이라는 승정원, 그 다음에 의금부, 왕명사법기구. 자, 그 외에 서울의 행정가 치안을 담당하는 한성부, 그 다음에 실록 담당하는 춘추관, 그 다음에 뭐 성균관이라든지 등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 보도록 하죠. 사관원, 사헌부와 함께 3사로 불린 단체는 바로 왕의 자문을 담당하면서 경연을 담당한 기구, 바로 홍문관이 되겠죠. 홍문관은 사관원, 사헌부 각각 간쟁과 감찰을 이제 주된 활동을 하면서 서경, 간쟁, 봉박 이런 대간 기능을 감당하는데, 홍문관은 그걸 안 하더라도 경연과 함께 언론을 통해서 왕을 이제 영향력을 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4번은 실록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업무, 이거는 춘추관이 되겠죠. 춘추관은 이제 예문관 소속 관원들이 이제 보통 겸대를 하게 되고요. 국왕 직속 사법기구로 강상제, 윤리와 관련된 거, 상강오리원, 반역제도를 정하는 거, 바로 의금부가 되겠습니다. 왕명 사법기구. 그래서 정답은 이 기구는 왕명 출납 1번이 되겠습니다.